이번 딥다이브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미국 링컨 센터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 거기서 발표된 손동원 박사님의 강연 내용이 아주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자 저명한 미래학자시죠. 그 강연 주제가 바로 문화와 언어 속에 담긴 세계인의 행복 철학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라틴어 속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펠리치타스 논다툴, 셋 엘레지툴.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란 뜻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그 선택이라는 점.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누구나 원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추구하는지는 문화나 언어에 따라 참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강연 내용도 바로 그 지점을 깊게 파고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요. 세계 주요 문화권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들을 비교해보고 이걸 통해 당신의 행복에 대한 생각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강연에서 분석한 다양한 행동관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미국이네요. 자료를 보면 미국인들은 행복을 그 성취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좀 뚜렷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달라이라마 말 중에 행복은 만들어진 기성품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스스로 뭔가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결과, 성취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해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부 이런 걸 넘어서서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관점은 독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강연에서는 독일의 행복, 글루크라고 하죠. 이걸 준비와 기회의 만남으로 설명했던데요. 네, 그렇죠. 독일어로 Glück ist wenn Vorbereitung auf Gelegenheit trifft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독일 문화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데서 오는 어떤 안정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 이런 것보다는요. 예측 가능하고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는 삶의 균형, 심리적인 평안함 이걸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은 좀 다르게 개인의 어떤 돌출된 성취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평화, 이걸 더 강조하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준비와 안정을 통한 행복이라 확실히 결이 다르네요. 그럼 이번에는 예술과 철학의 나라, 프랑스로 가보죠. 강연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행복, 르보네르라고 하죠. 이걸 현재 순간을 즐기는 능력에서 찾는다고요. 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Le bonheur, c'est de savoir jouir du moment présent. 프랑스 문화에서는요, 그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아름다움, 아니면 여유로운 시간, 좀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만족감, 이걸 행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좋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요, 존재 자체의 깊이를 음미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의 향이나 산책길에서 보는 풍경, 친구와의 어떤 철학적인 대화, 이런 게 다 행복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순간을 음미하는 행복이라 정말 낭만적인데요. 그럼 혹시 정반대의 이미지일 수도 있을까요? 스페인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강연에서는 스페인의 행복, 라 펠리시단, 이걸 목적지가 아닌 여행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그거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La felicidad no es un destino, es una manera de viajar. 스페인 문화에서는 어떤 결과, 목적지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친밀감,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삶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축제나 여러 공동체 활동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함께 웃고 즐기는 바로 그 순간들, 이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행복이다. 이것도 참 와닿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화권은 일본입니다. 강연에서는 일본의 행복, 시아와세라고 하죠. 이게 공동체와의 조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발견에 있다고 분석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시아와세와 히비노나칸의 미치게로 모노데스. 이런 말이 딱 들어맞아요. 일본 문화에서는요, 개인의 어떤 커다란 성취 이런 것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정돈된 함, 타인에 대한 배려나 절제 같은 가치들,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랄까, 화려함보다는 좀 소박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또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것, 이런 걸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겠죠. 와, 이렇게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까지 정말 다양한 행복관을 들어봤네요. 성취, 준비, 순간, 과정, 조화, 정말 각기 다른 열쇠로 행복의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공통점이나 뭐랄까 핵심적인 통찰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지점은요. 이렇게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부분은 문화마다 다를지 몰라도 결국 행복의 본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은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결국 어떤 문화권이든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외부 조건이나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요. 내면의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 즉 일종의 철학이라는 점을 이 강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각 문화의 대답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확실히 다른 문화의 행복관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좀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문화의 행복 철학들 중에서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가장 닮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어쩌면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당신만의 행복 철학을 더 깊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